예, 안녕하세요. 제 3강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지방의회와 관련된 것이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조례가 나오는데, 조례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위임이 필요 없어요. 법령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헌법에는 딱 이거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헌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하위법에 이런 제한이 있어서 위헌 여부가 이제 심사가 들어갔었는데 합헌 받았죠. 어쨌든 내올게. 내가 법률로 나온 건 내워달라고 그랬잖아.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다. 이 벌칙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형벌을 정할 수가 있었어. 금고라든지 형벌 정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사라졌어요. 그지? 그래서 형벌은 안 돼요. 형벌은 안 되는데 과태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형벌의 의미를 지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맞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형벌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의 의미는 있나 봐요. 그래서 형벌을 정한다고 하면 틀렸지만 형벌의 의미를 지니는 과태료 이 말했을 때 이게 맞게 나왔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형벌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다. 과태료다. 근데 벌칙을 정할 수는 있다. 다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밑에 겁니다. 어떤 법령이나 조례로 딱 정하라고 했는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치? 법령에서 조례로 했는데 그 하위 법령에서 그 조례로 정한 것을 더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주는 거죠. 어떤 A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어. 근데 이 법령보다 하위 법령에서 이 조례로 정한 것을 더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바뀐 게 29조죠. 옛날에는 법령이나 조례 위임이 필요했어요. 규칙을 정할 때는 단체장이 정한다는 거하고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위임 규정이 사라졌죠. 법령이나 조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임이 필요 없어요. 물론 조례나 법령을 어기면 안 되겠지.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서열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군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법률상으로는 동격이라고 하더라도 서열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신설되었거나 변경되었을 때 새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야. 기존에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새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절차는 매번 물어보죠. 일단 조례안이 지방위에서 만들어지면 의결되면은 의장이 며칠 안에 5일 이걸 10일로 바꾸죠. 단체장한테 이송하면은 단체장은 20일 이내 공포하든지 아니면은 환부하고 재요구해야 돼요. 됐지? 환부할 때는 반드시 일부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요. 전부를 환부하고 재요구해야 돼요.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재의결 정족수가 나와요.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인데 그 예외는 내가 좀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리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요구하지 않아도 확정돼요. 그래서 위에 걸 확정된 조례라고 그러고 이걸 확정 조례라고 그래요. 내려갑니다. 자, 확정되거나 확정되면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돼요. 그치? 근데 공포하지 않는다. 5일 지나면 예외적으로 지방의회 의장도 공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한이 누구 권한인가 자꾸 물어보는데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예외적으로 조례 공포권이 있어요. 됐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단체장이 공포하면은 의장에게 통지하면 되는 거고 의장이 공포하면은 단체장에게 통지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헌법 다 아실 거니까 별 규정이 없으면은 20일 지나면 효력이 나옵니다. 물론 권리 제한 관련돼 있으면 30일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공포 규정에 있는 거고 여기는 별일 없으면 20일이다. 자, 그다음에 공포 방법은 단체장이 할 때는 공보로 해요.
근데 의장이 할 때는 공보를 할 수도 있지만 공보를 이제 단체가 해서 발행하는 건가 봐. 신문에 할 수도 있고 게시판에 게시할 수도 있나 봐요. 그리고 종이 공보도 있고 전자 공보도 있고 효력은 동일하다. 대통령 읽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조례 위반하면은 어쨌든 과태료를 벌칙이잖아. 벌칙은 무조건 조례로 해야 돼요. 물론 조례로서 그 규칙에 위임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무조건 조례야. 그래서 조례 위반 행위는 조례로서 그 1,500만 원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난 금액을 바꿀 줄 몰랐는데 금액을 바꿨어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게 제일 셉니다, 지금. 단체장이 부과합니다. 그치? 어쨌든 형벌은 아니지만 이 과태료도 형벌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자, 보고합니다. 이송되었죠. 조례안은 5일 이내,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그지? 시도지사는 행안부 장관에게,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승인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야. 승인받지 않습니다. 조례나 규칙도 보고만 하는 거지 승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6조는 공선법을 말하는 거야. 이따 공선법도 봐야 돼요. 자, 이제 의회가 있는데 의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도 의회를 둔다라고 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야. 그래서 헌법에 있는 117조하고 118조도 봐둬야 돼요. 헌법에 있는 게 뭔지를 제가 그걸 봤어야 됐었는데 지금 그걸 안 봐버렸네. 자, 8조 읽어보시고 임기 4년이고 뭐 연임 제한 규정은 없고요. 단체장만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무급직이었어. 무급 명예직이지만 지금 비용줍니다. 돈을 줄 건데 세 가지가 나와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그다음에 여비가 나올 텐데 여기서 월급은 월정수당이에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비야. 매월 지급하지만 이게 월급이 아니고 그 자료 수집비고요. 월급은 월정수당이야. 단체장은 연봉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행 갔을 때 여비로 받아요. 이건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대통령령으로 기준 정한 다음에 자율성 주려고 조례로 정해요. 됐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그 지방의회 자치단체 소속인데 거기서 정한다는 겁니다. 됐지? 읽어봤는데 역시 뭐 별 보고 없고요. 대통령령에는 자, 새로 들어온 게 전문 인력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직렬이 생겼어요. 의회 직렬이. 여러분들 지금 지방직 시험 칠 때 내년부터는 의회 직렬의 시험 과목이 이제 일반 행정과 달라져요. 그치? 지방자치론이 들어오더라고요. 행정학하고 지방자치론이 들어왔고 행정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회 전문 인력이 생기는데 정수가 50명이면은 그 절반 이하로 절반 범위 내에서 그치?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이 뭐 100명이다. 그러면은 전문 인력이 한 50명 정도 뽑겠다는 겁니다. 지방 공무원이고 조심할 건 이 지방 공무원의 신분을 물어볼 건데 전문 인력과 전문 위원은 달라요. 전문 인력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보조 인력들인데 전문 인력은 지방직 일반 공무원이야. 일반직 공무원이고 임기제로 하더라도 일반직이에요. 일반 임기제야. 반면 전문위원은 지방의원은 아니지만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들이에요. 됐지? 의원을 보좌하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은 일반직이거나 별정직이야. 그래서 조심할 게 요번에 신설된 거는 전문위원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다. 전문 인력은 내려가 볼게요. 보다시피 일반직이다. 시도는 6급이야. 시군자치구는 7급 이하로 임기제로 뽑을 수 있는데 반드시 일반 임기제로만 뽑아야 돼요. 일반 임기제라는 소리는 일반직의 TO를 잡아먹어요. 얘가 들어오면 일반직의 TO가 하나 주는 겁니다. 이거 말고 전문 임기제도 있는데 전문 임기제는 이 전문 인력 지원은 전문 요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분은 별정직이거나 일반직이에요.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 거야. 정책 전문 인력. 일반직이라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보상 받는데 역시 뭐 기준은 대통령 정한 다음에 조례로 정하고요. 별거 없죠, 이것도. 겸직하지 마라. 여기 조심할 건 교원이야. 당원에 낼 수 있는 교원은 뭐 할 수 있다? 겸직이 돼요.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교원이 이제 안 되겠죠.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들은 대개 대학 교수님들이야.
반면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 대학 교수 같은 분들이 이제 의원이 되었다. 그때는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휴직을 해요. 됐죠? 그래서 뭐 폴리페셔 많이 나오잖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사직이 아니라 뭐다? 휴직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됐죠? 여기까지. 단체장이 되면 당연히 사직을 해야 되겠죠. 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임기 겸할 수 없는 거 말고 다른 직이야. 그러니까 겸할 수 있는 직에 내가 지금 겸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밑에 가면 신고하면 돼요. 그치? 이거는 겸할 수 없는 것은 아예 그냥 나와야 되는 거고 겸할 수 있다면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지?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라면은 그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휴직이 된다는 거 사직이 아니고 그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의 의무가 있는데 뭐 별거 없죠. 공공이익과 양심에 따라 청렴 의무, 그다음에 거래하지 마라, 영리행위하지 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틀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이거는요. 그 다음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는 의장에게 알려야 돼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의장에게 알려야 돼요. 됐지? 판결이 확정되어도요. 체포나 구금이 있다. 지방의회 단체장이 아니라 의장에게 알린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단체장이 아니라 의장에게 알린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무가 있는데 반드시 뭘 줘야 돼?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을 정해야 돼요. 조례로 정해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문성 확보하라는 노력도 있었는데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의결사항은 잘 나오죠. 돈과 관련되거나 주민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면 단체장인데 단체장의 대표인 게 선결처분권. 조심할 게 선결처분권은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선결처분의 사후승인은 지방의회 권한이에요. 뭐이 권한도 물어볼 거니까 여기는 의결사항 물어본 거야 지금. 초래 당연하죠. 돈이야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사용료와 수수료 분담금은 세외 수입이고 지방세는 세수입이잖아. 원래 법률로 해야 돼요. 그치? 법률로 해야 되는데 부가징수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부가징수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요. 됐지? 그게 아니라 부가징수는 조례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령에 규정되었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기금은 승인도 필요 없어요. 기금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나 공공시설도 의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사소한 것은 원래는 규칙으로 해야 할 거야 이제. 근데 대통령을 정해준다면은 이게 중요한 건가 봐. 이거는 지방 의결 사항이고요. 역시 법령이나 조례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들은 못할 수 있다는 것. 청원도 원래 누구 거다? 지방의회 의결이야. 조심할 게 뭐냐면 조례 예산 결산 안 틀려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요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시험 또 잘 나왔던 건 외국이야. 외국과 협력을 교류 협력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건가 봐. 단체장이 하겠지만은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구할 그 권한이 뭐가 있다. 지금 지방의회 권한이야. 그 단체장의 권한, 지방의회 권한, 중앙의 권한을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의회 권한을 보고 있는 거야. 지방의회는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지? 그다음에 서류 제출 요구권이 있다. 그다음에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다. 그지? 이런 것들. 청원도 할 수 있고요. 수리권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런 권한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은 본회의가 할 수도 있고 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의결로 단체장한테 요구합니다. 위원회가 요구했다면은 위원회 의결로 했겠죠. 그때는 의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고요. 조심할 거는 폐회 중이야. 무조건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봐봐. 폐회 중일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뭐 사직을 허가할 수도 있고요. 폐회 중일 때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한다는 것. 예외적으로 임시회 할 때는 폐회 중일 때는 단체장이 들어올 텐데 그거 빼고는 폐회 중일 때는 무조건 지방의회 의장일 거예요. 다시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서 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요구했다면은 의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고 폐회 중이라면 의장이 단체장한테 요구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감사권 있죠. 날짜가 바뀐 지가 좀 됐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정례회는 두 번 해요.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뭘 한다? 결산을 하고 하반기 때 예산을 할 건데 이 하반기 때 감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할 건데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입니다. 그지? 그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나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어. 그다음에 이것 때는 의결이 있어야 돼요. 보다시피 그때는 제적 3분의 1입니다. 제적 3분의 1이 기본이야. 그지? 이거는 감사권은 그냥 하는 거고 조사할 때는 반드시 이유 밝힌 서면으로 3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분의 1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외우지 말고 오히려 4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이라든지 이런 걸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다시 어떤 걸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3분의 1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의결할 때는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수 참여에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이야. 이거는 그냥 이해 한번 해버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 좀 암기했습니다.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또 사무가 위임되죠. 국가도 위임하고 그다음에 광역도 기초한테 위임하잖아. 이런 사무는 거기서 직접 해야 돼요. 근데 걔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우리 인력을 한 거잖아, 지금. 그 당의 지방 정부도 지방의회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가 해야 될 것을 국가가 안 해갖고 서울시가 했어. 지금 국가는 서울시 그 의회한테 감사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읽어보시고요. 여기 외울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제적 3분의 1, 그다음 14일, 9일 이런 거 좀 외워두십시오. 현지 확인, 뭐 서류 제출 요구 당연한 거고요. 출석도 할 수 있고 진술 요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 거짓하면은 그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조례 위반은 1,000만 원, 거짓 증언은 500만 원. 금액을 막 바꿔버리니까. 그 다음에 의결해야 돼요. 감사든 조사든 결정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서 처리합니다. 보니까 잘못되었다.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죠. 또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단체장이 하는 게 낫다. 걔한테 이송하면 되는 겁니다. 이송하면은 나중에 걔가 보고해야 돼, 결과를.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게 낫다 하면 걔한테 이송을 하고 이송을 하면은 그 기관이나 단체장은 나한테 보고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보고하고 질의응답하는 것도 역시 지방의회 권한이에요. 단체장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그치? 원래 국회는 그 대통령이 해야 되는 되게 국무총리가 들어가서 하죠. 어쨌든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 진술 답변할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지방의회가 답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도 답변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말이야? 단체장의 권한이기도 해요. 반면에 지방의회는 이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에 대해서 진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요구할 수도 있죠. 그지? 그래서 보고 질의응답이라는 게 꼭 지방의회 권한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단체장도 내가 가서 하겠다 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다음에 단체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디 공무원까지 답변할 수 있는가 그건 조례로 정한다. 이건 통일성은 필요 없나 봐요. 회의 규칙 있고요. 읽어보시고 자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한 번 하지만 정례회는 두 번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자율 주니까 조례를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임시회는 그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요구하는 거죠. 제일 먼저 올 게 1번이야. 총선거 후 최초야. 아직 지방의회 의원이 모이지도 않았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뽑히지도 않았죠. 그지? 이러니까 그때는 누가 한다는가? 지방의회 사무처나 사무국, 사무과의 과장들이에요. 처장이나 국장 과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단체장의 권한도 아니고 지방의회 권한도 아니고 중앙 권한도 아니에요.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이 한다는 겁니다. 됐죠? 읽어보시고 원래 임시회는 누가 요구해야 돼? 의장이 요구합니다. 의장이 이제 합니다. 의장이 할 때 단체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역시 재량이다 보니까 조례로 정합니다. 그치? 조례로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 이상이 요구하면은 원칙은 15일이야.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합니다. 됐지? 그래서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는데 단체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단체장이 그 다음에 누가 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정 수가 요구할 수도 있다. 의장이 소집하는데 만약에 의장이 없다면 부의장이 해야 돼요. 부의장도 없다. 그때는 임시의장을 뽑는 게 아니야. 임시의장을 뽑는 게 아니라 거리되었을 때 뽑는 거고 그때는 최다선 의원이에요. 그치? 최다선 의원이다. 근데 여러 명이다. 그럼 연장자가 할 거고요. 그래서 의장이 한 게 원칙이다. 없다면 부의장이 한다. 부의장도 없다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다선 의원이 공고하면 되는 거야, 이제. 수집하면 된다. 자, 단체장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단체장도. 그래서 원래 대통령제 국가, 기관 대립형 국가는 의회 의원들만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정부도 여기는 단체장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조가 헷갈려요. 총일수, 1년에 며칠 회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기의 회의, 정기회를 며칠 할 것인가 회기, 임시회를 15일 이내인데 며칠 할 것인가는 조례로 정해요. 그치? 반면에 개회할지 후회할지 폐회할지 이거는 의결로 하나 봐요. 그래서 회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총일수와 정례회, 임시회는 조례로 정한다. 반면에 개회할지 휴회할지 폐회할지는 의결로 한다. 이것도 헷갈리면 세자들이죠. 총일수, 정례회, 임시회는 조례로, 개회, 휴회, 폐회는 의결로.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회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다음에 의장과 부의장은 최초 임시회 때 선거할 건데 사람 선거는 무조건 무기명이야. 됐지? 사람 선거는 이따 나오겠지만 무조건 무기명이야. 헌법에 배울 겁니다. 선거할 때는요. 의장은 무조건 한 명, 부의장은 광역은 두 명이고 기초는 한 명입니다. 최초 집회일에 합니다. 임기 2년이야. 임기 2년이고 임기 2년 되기 전에 만약에 거리되었다. 그때는 다시 보궐선거 들어갈 건데 그래도 임기 2년이 다시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 보궐선거에 들어간 분은 뭐 남은 자녀 임기만 할 거고 다시 2년 지나면 다시 뽑아요. 되었죠? 어쨌든 의장 1명, 광역은 부의장 2명, 기초는 1명, 최초 집회일이다. 임기 2년이다. 그 다음에 의장이 있고요.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합니다. 만약에 부의장도 없다. 그때 가서 뭐 한다? 임시의장을 선출해요. 됐지? 의장이 한다. 직무야, 직무. 의장이 한다. 없으면 부의장이 한다. 그때도 없다면은 임시의장이다. 됐죠? 임시장이고 만약에 거리되었을 때는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인데 아까 봤듯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임기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없어도 의회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있어요. 이건 더 쉬워요. 아까 3분의 1이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해주기 위해서 4분의 1이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야. 발의는 쉬운데 의결은 좀 어렵죠. 의결은 원래 출석 과반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발의는 4분의 1만 하면 되는데 의결은 보다시피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령 위반하거나 직무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가 의장인데 불신임 되었어. 그럼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 의장직이나 부의장직에서만 해임되는 것뿐이지 의장은 그대로 해요. 아니 의회 의원은 그대로 해요. 됐죠? 이게 4분의 1이니까 좀 특이하니까 애워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그 제적 과반수니까 이것도 좀 외워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입니다.
선거일 때는 임시의장 뽑지 않아. 임시의장 어디밖에 안 나왔어? 직무대행할 때만 원래 의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의장이어야 되는데 둘이 지금 못할 때만 그때 대행할 때만 임시의장이고 나머진 전부 다 최다선이야. 최다선.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역시 재량이니까 조례로 만들어요. 서울에 있는 위원회와 어떤 군에 있는 위원회가 똑같을 이유가 없겠죠. 조례로 정한다. 두 가지가 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됐죠? 읽어보시고 이 특별위원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지만 반드시 둬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중앙에는 국가는 예결위잖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이잖아요. 여기는 예결위는 아니고요. 이따 보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야.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돼요. 이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뭐가 있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냥 자문위원회일 뿐이야. 의견만 들으면 돼요.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된다는 것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문위원회 둔다. 이것도 둬야 돼.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거고요. 보다시피 그냥 자문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의결이라도 구성조건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라고 써놨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소관 임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 인력과 전문위원은 달라요. 됐지? 이건 입법활동 지원하는 거야. 약간 의정활동 지원하는 거. 의정활동이라는 게 뭐 서류도 줘야 되고 복사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조례 만들 때 그거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됐지? 입법활동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령으로 그 직함을 정할 건데 일반직으로 할 수도 있고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됐지? 그래서 내가 시험에 별정직 공무원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도 있지만 별정직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 전문위원은 그 별정직 공무원은 몇 명 애워놔야 돼요. 됐지? 예를 들어서 국회 수석 전문위원. 그치? 옛날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별정직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정무직으로 바뀌었어요. 빼둬야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나갈 때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을 지명할 수 있거든요. 그 지명된 시장들은 별정직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별정직은 몇 명 안 되니까 좀 애워두셔야 됩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은 일반직이다. 임기제로 들어가더라도 일반 임기제다. 반면에 전문위원은 입법활동 지원하는 거고 아까는 그냥 그 의정활동 지원하는 거고요.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정한다는 것 조심하시고 자 방청 읽어보시고요. 위원회 봐보십시오. 위원회가 개회할 텐데 내가 아까 특이한 게 있다고 그랬죠.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합니다. 의결로 하거나 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또 3분의 1이니까 여유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본회의 의결, 그러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일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의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적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역시 개회합니다. 됐지? 근데 폐회 중일 때는 단체장이 합니다. 폐회 중일 땐 다 지방의회인데 여기만 단체장이에요. 됐지? 폐회 중일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직도 허가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모두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서류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폐회 중일 때는 단체장도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폐회 중일 때만 개회 중일 때는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위원회는 동네마다 아까 말씀 다르니까 위원회 자체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자, 의사 정족수 그 기본이야. 3분의 1이야. 3분의 1이 안 되면 중지 사내고요. 의결은 원칙이 뭐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에요. 그다음에 2번 잘 나왔죠. 의장도 표결권이 있다는 것. 가부동수라면 부결된다는 것. 뭐 이건 매번 나왔던 거고 조심할 거는 의장이 표결권이 있다는 것. 이건 애워라. 3분의 1. 이거는 원칙은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다. 이건 의사와 의결은 좀 애워두시고 이것을 벗어나는 걸 좀 애워달란 4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이라든지 뭐 이런 거 벗어나는 게 있어. 과반수 찬성이라든지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아니고요.
이런 걸 좀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결 방법은 원래는 기명이에요. 근데 무기명이 있어. 전부 선거야. 사람 뽑는 건 전부 다 무기명이에요. 헌법할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제2요구가 무기명이에요. 제2요구 의결. 왜 제2요구는 단체장이 하는 거잖아. 그걸 의결할 때 무기명으로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사람이야. 봐. 의장, 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그다음 분리신임, 자격상실, 의원에 대한 징계, 선거 인사 전부 다 무기명이잖아. 근데 제2요구가 무기명이에요. 그래서 제2요구를 좀 별도로 체크 한번 해 두십시오. 빨간색으로 칠해놔야 되는데 됐지.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 3분의 2예요. 됐지? 3명 이상 발의, 출석 3분의 2. 원칙과 다르잖아, 지금. 3명 이상의 발의. 이걸 뭐 2명으로 바꾸지 않을 것 같아. 몰라. 2명이나 5명이지 바꾸더라도. 3명 이상의 발의하고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3분의 2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지방회 의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공개다. 3명 발의, 출석 3분의 2 찬성 또는 지방회 의장이 뭐 사회 안녕 공공질서 유지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의안 발의는 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도 있는데 역시 조례로 정하는 몇 명 이상이 돼야 되고 위원회도 그 사무 직무 관련된 것은 발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단체장이 발의할 수 있다는 것,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됐죠?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들었어. 근데 내가 만든 걸 바로 할 수는 없고 일정 연수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은 만들 수 있어 혼자. 근데 이걸 발의하려면은 내 혼자 내는 게 아니고 일정 수 동의가 필요해요. 조례를 정할 건데. 그치? 그러면은 내가 만든 조례안을 단체장한테 발의할 수 있다, 해달라고,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발의를 내가 했다면은 내가 발의원이 되고, 여기에 내가 찬성을 했다면 찬성원이 되겠죠. 물론 혼자 발의해도 되고, 2명 이상이 발의해도 돼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안도 예고합니다. 5일 입법 예고처럼 조례안도 예고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게 페이고 원칙이야.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도 발의할 수 있고 단체장도 발의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단체장이 발의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지? 이것도 첨부해야 돼요. 페이고 원칙이라고 그래요. 조심할 거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한 데는 들어가지 않고 단체장이 발의한 거에만 들어가 있다는 것. 됐죠? 이거 보시고요. 페이고 원칙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회계계속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은 뭐 헌법에 배운 거죠. 요번에 만약에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근데 예외가 있죠. 임기 끝났을 때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부결되었다면은 그다음에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죠. 그다음에 위원회 거부가 나와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줄 필요 없다고 폐기했단 말이야. 근데 본회의에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7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상정하거나 역시 3분의 1이죠. 제적 3분의 1이 요구하면은 본회의 붙여야 돼. 이걸 위원회 거부라고 하지 않나요? 헌법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자, 일단 조례안이 만들어진 위원회가 먼저 검사하잖아. 검사해봤는데 필요 없다고 폐기해버린 거야. 이제 안 올렸어. 7일 이내에 의회 의장이나 단체장이 아니고 의회 의장이나 역시 제적 3분의 1이 요구하면 위원회가 그 본회의에 붙여야 돼요. 위원회 거부라 그래. 이것도 있었고요. 다 헌법에 있는 거니까. 자, 뭐 자기 관련된 거는 당연히 의사 참여할 수 없어요. 의사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출석이나 발언할 수는 있나 봐요.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의회 동의가 있다면은 발언할 수 있나 봐요. 그 다음 회의록 반드시 둬야 되고요. 서명해야 되는데 이걸 또 명수 바꿀까요? 2명이다. 2명. 그 다음 뭐 2명, 3명 2개 있었잖아.
3명이 비공개할 때 회의록은 2명이 서명해야 되고 반드시 공개하는 거고요. 그치? 원칙은 공개야. 무조건 예외는 있고요. 그치? 회의록 읽어보시고 청원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지방의회 이걸 단체장한테 제출하게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었나 봐요. 어쨌든 주민과 관련된 거는 단체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한테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못 바꿨나 봐. 지방의회에 대하고 반드시 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돼요. 그치? 서명 날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에도 청원 불수리가 있듯이 지방자치법에도 청원 불수리가 있어요. 재판 간섭이나 법령 위반, 헌법과 헷갈리지 마라. 거기 뭐 국가원수 모독 막 이런 것 같던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청원은 지방의회에 한다. 그다음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 됐지? 역시 지방의회 의결로 처리해요. 불수리가 있다. 재판 간섭이나 법령 위반은 불수리다. 그다음에 지방의 의장이 접수했겠지 이제. 그러면은 본회의 할 수 있고 위원회 할 수도 있어요. 의결로 하는 겁니다. 그치? 의결로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딱 봤는데 지방의장이 보고 지방의회가 봤는데 요거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보다 단체장이 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청원서를 단체장한테 이송을 해요. 그래서 청원을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은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 권한이에요. 됐지? 지방의회 권한 이송되었고 이송받은 단체장은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치? 청원은 지방의회에다가 준다. 그치? 청원은 한다. 지방의회 소개가 필요하다. 근데 지방의회가 받아봤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단체장이 하는 게 낫다. 걔한테 이송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송받은 단체장은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직이야. 사직은 의결이야. 역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건데 폐회 중이라면 내가 다 의회 의장이라고 그랬어. 됐지? 의결로 허가하는 거, 허가하는 거. 그지? 폐회 중이라면 의장이 허가합니다. 폐회 중일 때. 그럼 폐회 중일 때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위원회 요구밖에 없었죠. 이제 위원회 요구는 폐회 중일 때 단체장이 할 수 있었지만 폐회 중일 때 의원의 사직 허가는 의장이 합니다. 읽어보시고요. 퇴직이라는 건 사직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되면 그냥 자동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동 그만둬야 되는 거고 첫 번째 결격 사유일 때 이건 뭐냐면 그, 그 겸직 금지직이에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했을 때 또 내가 어느 동네에 거주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 선거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주했을 때 그때는 선거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주민등록은 저 지방에 놔두고 집은 서울에 있더라고요. 스스로 탈법을 하면서 맨날 뭐 장관 들어갔을 때 무슨 뭐라 맨날 그거 갖고 뭐라 하더라고요. 재밌는 양반들이야. 어쨌든 겸직 금지직에 취임했거나 그다음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사가 갖고 그 지역에 살지 않죠. 이것도 포함이야. 제명되었을 때, 제명이 되었다는 것은 재적 3분의 2가 필요해요.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사직과 퇴직은 다르다. 스스로 나가는 게 사직이고 이런 사유가 되면은 자동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했을 때도 역시 퇴직된다는 거 사직이 아니라 퇴직이다 이거. 그다음에 자격심사야. 이건 뭐냐면 징계가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선출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3분의 1이지 아니죠. 이상하게 불신임도 4분의 1이었고 얘도 4분의 1이야. 그래서 발의는 쉽게 해줘요. 발의는 쉽게 해주는데 의결은 어려워요. 그다음에 불신임은 제적 과반수였지만 얘는 제적 3분의 2야 있다고 했지만 그치? 의결은 당연히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불신임 의결도 제적 4분의 1, 그다음에 자격심사도 4분의 1이다. 그다음에 자격심사 의결은 제적 3분의 2죠. 불신임은 제적 과반수였잖아. 이해됐죠? 이건 징계는 아니에요. 그럼 이때 결혼된 거잖아. 어쨌든
징계되었다든지 자격이 상실돼서 의결이 확정되면 결혼되었죠. 결혼되면은 단체장한테도 줘야 되겠지만은 뭐 한다는 거야? 선고해야 되니까 관할 선관위에도 알려야 돼요. 15일 이내에 결혼 통지도 좀 봐보시고요. 아까 체포 구금되었을 때는 의회 의장한테만 그냥 알림 됐잖아. 근데 결혼이 되었을 때는 의회 의장이 누구한테 단체장한테 그다음에 선고해야 되니까 선관위에 알려야 돼요. 읽어보시고 다시 이상하게 원칙은 3분의 1인데 내부 의사는 좀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불신임 의결도 4분의 1이면은 할 수 있고 자격심사도 4분의 1이면 할 수 있어요. 더 편해졌죠. 그지? 원래는 3분의 1이 필요했잖아. 3분의 1이.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의결은 좀 어려워요. 불신임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제적 과반수다. 얘는 제적 3분의 1이죠. 3분의 2. 그 다음에 질서 유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할 게 없는 것 같아, 이거. 모욕 금지. 모욕하면은 징계 요구할 수 있어. 어떤 의원이 다른 의원을 모욕했다. 그럼 그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 요구할 수 있어요. 발언 방해 금지도 읽어보시고요. 방청인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징계할 건데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돼요. 별 의결 정족수가 없죠. 그러면 과반수 출석에 그다음 뭐가 돼야 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겁니다. 됐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제명할 때는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요. 됐지? 징계 사유, 징계는 의결로서 한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윤리심사위원회 심사 거쳐야 되고 윤리특별위원회 안에는 자문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자문만 받으면 되는 거야. 자, 징계 요구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장한테 요구한다는 거. 됐지? 의장이 요구받으면은 여기에 회부하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징계 종류가 있는데 두 문자가 경사삼재야. 경고, 사과, 60일이 아니라 30일 출석 정지, 제명인데 제명할 때는 잘린 거잖아. 그때만 제적 3분의 2. 나머지는 별말 없으니까 출석 과반수에 제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예요. 맞죠?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지. 자, 나머지 없죠. 그 다음에 새로 바뀐 게 있어, 이제. 여기 중요한 거다, 이제. 시도에는 사무처가 있고, 시군자치구에는 큰 데는 사무국, 작은 데는 사무과야. 여기에도 직원 있어요. 요 직원은 전부 누가 임명했다? 단체장이 임명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 단체장이 임명하지 않고 누가 임명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해요. 됐지? 어쨌든 정원 비용이 나가니까 기준 정해줘야 되나 봐. 대통령으로 정하고 비용 쪽이다 보니까 조례로 이제 자율성 줄 거고요. 지방의회 의장이 합니다. 임명부터 교육훈련 전부 다 지방의회 의장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듯이 교육 전문 전문 인력이 생겼고 의회 직렬이 만들어졌어요. 이랬죠. 그래서 단체장의 명이 아니라 의장이 임명하고 명령도 단체장이 아니라 의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무과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분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단체장이 아니라 의장으로 바뀌었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지방의회 쪽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체장과 이제 행정기관 쪽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야. 그지? 그다음 명수가 나왔는데 비공개는 3명이다. 그 다음에 회의록은 2명이다. 이런 것들 좀 사소하지만 틀게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엽적으로 많이 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정말 하나하나 다 암기하듯이 좀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것만 하면 돼요. 법령만 제대로 해놓으면 뭐 70점 이상은 쉽게 맞을 거야. 또 이론은 많이 알고 있잖아. 이론 문제도 있으니까 뭐 이론 문제는 다 맞는다고 보고 법령에서만 틀리지 않는다면 고득점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령이 상당히 꼼꼼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